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원래 제가 3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뵀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올해 24년 들어오면서 작년부터 조금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정한 게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야, 실력이 부족하면은 오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실력 좋고 오래 사신 먼거 옹이라든가 그리고 워렌 버핏 옹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따라할 수 있는 건 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뭐 인명은 제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몸 관리를 하면 그리고 또 즐겁게 살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누적 수익률은 좀 개선이 되겠구나. 연평균 수익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1년, 2년 더 살면 그 복리 수익률이 얼마냐. 뭐 이런 생각에 자, 그럼 올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 수준을 높이면서 3월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자전거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자전거 타느라고 여러분 못 만나뵀는데 사실은 못 만나뵈서 못 만나뵌 게 아니라 어제 자전거 타러 딱 나갔는데 물통이 없는 거예요.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100km 이상의 장거리를 타면은 물통 없이 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통을 다시 찾으러 올라갔죠. 네, 올라갔다가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 근데 내려놨다가 물통 챙기고 핸드폰 안 챙기고 뭐 그래가지고 어제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더 숙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미국 마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한마디. 다가노 FOMC 두려워지는 점도표. 네, 딱 이렇게 보면 지난 토요일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그 미국의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봤는데 야 미국 경기 진짜 어떻다? 좋다. 미국 경기 좋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미국 경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활동 동향이 전년 대비로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만 전월 대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야, 그 산업활동 동향, 산업생산 전년비는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만 전월비가 마이너스 0.5에서 1점 마이너스 0.에서 0.1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제조업 생산 전월비도 마이너스 1.1에서 0.1로 플러스가 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활동 동향 분위기 좋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곧 FOMC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FOMC, BUS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뭡니까? 이번이 무슨 달? 3월 달. 자, 3, 6, 9, 12월 뭐가 있다? 점도표. 자, 그럼 점도표. 기존안에는 4.65% 연말 기준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되지? 에,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죠. 이 두려움들이 어디에서 반영됐을까요? 네, 채권 시장에서 반영됐습니다. 채권 시장 반영되면서 2년물과 5년물의 금리가 4bp 내외의 추가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왔던 것이죠. 자, 10년물, 가장 자주 보는 10년물이 드디어 4.3%에 도달했습니다. 자, 분위기 뭔지 아시겠죠? 4.3 도달했죠. 패닉은 아니에요. 패닉 아마 4.5면 패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4.5부터는 접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2년물하고 5년물이 4bp 정도 오르면서 오히려 점도표 인상에 전도표의 그렇지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장 극명하게 영향을 받는 2년물하고 5년물에서 반응이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도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시장 떨어지는 거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건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제자리예요. 1년은 기존과 같은 3.0, 5년도 기존과 같은 2.9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끈적끈적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또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끈적한 상황이면 시장에서 생각할 때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절실감이 거의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드디어 패드 워치 쪽에서도 조금 반영이 되고 이것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BOJ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 니혼게이지 신문에서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0.0에서 0.1% 레인지로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겠느냐, 범위를. 근데 이 정도는 어차피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경기 매파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경기가 우상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니온 계제에서 썼고 충분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관시하고 나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안 풀 것 같아. 얘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 별로 안 좋고 실질 금리 상승 거의 없어. 그러니까 굳이 풀 이유가 없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마이너스 0.1이 0.0이 된다고 뭐가 달라요? 실효성이 이미 없어졌는데 0.0이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죠? 0.1까지는 아니더라도 0.0은 갈 수 있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부터 쉽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엔화 약세가 강세로 넘어가는 게 또다시 약세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구리 가격이 9,000달러를 넘었어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뭘까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구리는 그냥 구리로 읽지 말고 중국으로 같이 덧붙여서 읽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톤으로. 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중국이 말도 안 되는 5.2, 5.1, 5.0 뭐 이런 성장률을 지금 내놨죠. 올해. 야, 웃기는 소리 하네. 니네 무슨 5%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 4%도 못하게 생겼구만. 우리가 보니까 뻔한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만약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을 달성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5.0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데? 라는 쪽으로 질문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겠죠. 이번에 뭐 사회융자 총액이라든가 대출 총액 보면 지난달에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하나도 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일까? 뭔가 하지 않을까?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업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리비안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5달러에서 21달러로 상승시키면서 리비안 루시디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스커는 이제 파산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을 노력 중이다라고 하면서 주가 반등을 세게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도 올랐어야 되죠. 전기차들이 올랐으니까. 근데 올랐나요?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좀 이상하죠. 떨어질 땐 팍팍 떨어지고 오를 때는 별로 안 올라요. 자, 결국은 주당 순익, 그다음 매출, 실적 이쪽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 좀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아니 볼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에 주당 순익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꿈으로 시작한 모두 다 꿈으로 시작합니다. 꿈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밸류에이션 합니다. 숫자 기반으로 주가를 보게 되죠.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3년, 5년 성장이 계속 될 것 같으면 그냥 3년, 5년 뒤에 걸 땡겨서 이렇게 지금 요만큼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와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긴데 이걸 이렇게 땡겨서 주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주가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꼬부라지잖아. 꼬부라지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걸 땡겨오게 되거든.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성장률이 꺾였다고 생각하면 밸류에이션을 칩니다. 그러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매출액 증가율 멀티플을 조금 더 곱해주고 그다음 또 하고 있는 뭐 영업이익률 좀 곱해주고 뭐 등등등 성장률 이렇게 믹스를 쳐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는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나오면은 성장률도 줄었지 이익도 줄었지 그래서 정말 숫자 주식이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요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분기 주당 한 1달러 근처가 나오면 즉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뒤집어집니다. 주가는 팍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익이 못 늘어나면 그때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나온 밸류에이션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있었던 지난 주말 주가 흐름에서 재미난 거는 AI 관련돼 다 떨어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티은행에서 그 목표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기존의 95달러를 150달러로 105가 아니고 150달러로 50% 이상 목표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I주의 최선호는 뭐냐면 엔비디아죠. AI GPU죠. 근데 GPU 그 다음은 어디냐면 또 다른 GPU를 만드는 AMD라든가 인텔보다는 오히려
메모리를 만드는 HBM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밖에 못 올랐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HBM3E를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면서 그 수혜를 지금 쭉 빨아당겼죠. 삼성전자는 못 빨아당기는 수혜를 얘네가 쭉 빨아당겼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데이터와 지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들은 미국 점도표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채권 시장이 드디어 40년의 강세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영원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과거로 회귀되는, 즉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회귀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시장에서 조금 하기 시작했다는 걸 좀 간파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맞다면 요 포인트는 앞으로도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월요일날 더 시간이 된다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약간 어제보다 쌀쌀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일요일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